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화투 코너가 있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좀 익으셨어요? 예, 적응이 좀 빨리 되는 편이네요. 예, 저희도 원고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빨리 또 익어야죠. 자, 먼저 지금 어제 국회에서 또 확진자가 추가로 한 명 더 나왔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아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네,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낙연 대표 연설 이제 끝나고 나서 저 뉴스 이제 팬 기자가 확진이 됐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국회를 비우게 됐잖아요. 표결은 안 할 수도 없고 표결까지는 하고 의원회관으로 왔더니 그분이 마침 6층에를 들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국회 6층에는 뭐가 있죠? 의원들이 이제 층별로 쭉 있죠. 예. 방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방을 이제 12시 반까지 비우라고 그래서 오후 3시에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한 2시간 넘게 3시간 정도 난민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정말 코로나가 가까이 있어서 이젠 정말 위협적 일상이 됐구나라는 걸 또 새삼 실감한 하루였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는 그 확진자와 동선이라든가 겹친 부분은 없으셨고요? 예, 저희는 없었는데 이제 어제 본청 4, 5, 6층이 사용 금지되고 의원회관 6층이 사용 금지되고 소통관 2층이 사용 금지됐거든요. 근데 제가 속한 예결위 결산 소위가 6층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10시에 이낙연 대표 연설 끝나고 11시부터 점심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오후 2시에 속개하려고 보니까 이제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3층에 운영위 회의실이 있습니다. 운영위 회의실에 가서 저녁까지 하고 근데 그때부터 또 오늘 오후 2시까지는 이제 출입은 되는데 대면 회의는 본청이나 의원회관이나 일치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10시로 잡혀있던 저희 당의 조호영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도 2시로 미뤄지고 2시부터는 회의는 가능해져서 저희 결산 소위도 이제 2시에 대표 연설 끝나면 3시부터 또 이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부분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지금 방송도 마스크를 쓰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크릴판도 지금 붙여놓고 있는 상황. 하나 생겼네요. 그런데 학교도 이제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국회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법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기관이고. 그런데 이 국회는 대부분 다 대면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법안 처리 같은 것들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지금 전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언을 좀 두 분께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국회도 이제 불가피한 비상 상황인 경우에 의사결정의 공백을 메꿔야 되는 건 아니냐. 예를 들면 이제 영국 의회나 미국의 하원도 이제 그런 비상 상황에 맞춰서 소위 이 비대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는 국회법에 표결을 할 때는 회의장이 있지 아니한 의견은 표결을 할 수 없다. 법상 안 되는군요. 비대면이. 국회법 111조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상 상황에 이제 비대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서 일상적으로는 대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정상적일 텐데 비상 상황인 경우에는 비대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 당의 조승래 의원이 그 국회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으신 모양인데 비상 상황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법을 개정을 해서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뭔가 이제 해법을 찾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상황이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1차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는
저기 50명 이상인가요? 지금 집합 못하게 돼 있고 지금은 이제 10명 이상 집합 못하게 돼 있는데 국회는 본회의장 안에 300명이 지금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규정으로 보면은 문제가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나 청와대 이런 기관들은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를 또 진두지휘해야 될 국가 지도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들조차도 무너져 내리면은 사회 전체가 코로나 대응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예외적으로 두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은 그것도 어려워지는 그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회의는 할 수 있겠지만은 회의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표결이 문제인데 본회의장에 모이지 않고 각자 의원회관 자기 방에서 이제 원격으로 표결한다든가 하는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표결은 정말 중요한 국가 의사 결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표결 하나에 따라서 국가 구조가 확확 바뀌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깊이 수거를 해야 되고 또 정확하게 해야 되고 하는 문제들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 게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오면은 최대한 표결의 신중성 또 수거성 또 공정성 정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와도 본격적으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일 만에 오늘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해요. 이걸 봐야지만 이제 의사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건데 아직도 상당수가 거부를 했고 이미 지금 문은 닫혔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의협이라든가 전공의 협의회는 의대생들 이거 구제해달라, 구제해줘야 된다. 다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전공의 협의회는 그 파업 철회의 조건으로 이 의대생들하고 의과대학 학생들하고 의전원 이제 학생들에 대한 이게 국가고시 그 응시 기회를 줘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또 파업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 의과대 학생들 의협이나 전공의 전임의보다도 의과대 학생들 또 의전원 학생들이 더 강경한 이유는 이분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 사대 정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들이거든요.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의대 정원하고 의사 숫자 늘리는 거는 4년 뒤부터 시작해서 매해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을 늘리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다 개업하고 또 그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협회 소속이나 전공의 전임의들은 그때쯤 되면은 사실은 뭐 상당수는 이미 현역에서 물러났을 수도 있고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 제일 그런 절실성, 절박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강경하죠. 그래서 그 의사협회나 전임의 전공의들도 그 사람들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구제를 하지 않게 되면은 내년부터 해마다 3,000명씩 정도 이게 인턴 레지던트 이렇게 충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리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거든요. 개인으로도 불이익이지만은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 구제책을 마련해 놓고 그 의과대 학생들 또 의전원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설득해 가지고 방법을 마련하는 게 그게 정부의 부담도 더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한 번이 아니라 하여튼 일정 기간 무한정 줄 수는 없겠죠. 근데 일정 기간 그 기회를 주면서 그 기간 동안에 대화를 해서 타협점을 찾아내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김성환 의원께서는요? 뭐 조혜진 의원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정을 보면 기회를 안 줬던 게 아니고 또 대한의사협회하고 이제 협상을 할 때 그 협상 후에 얼마든지 등록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철회를 조건으로 해서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그 의사교시만 놓고 보면 기회를 더 줄 수도 있겠지만 국가 입장에서 보면
소위 국가가 그 공인하고 있는 그런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많은 시험 가운데 의사 국가고시만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국가 운영 과정에서의 공정성, 형평성 문제를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그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정부가 여러 차례 기회를 줬고 본인들 밥그릇 때문에 그럼 국가는 그런 공정성을 훼손해도 되는 거냐. 자신들이 작은 이익 때문에 네. 이런 지금 고민이 있어서 사실은 청와대에 굉장히 많은 지금 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기회를 또 주는 것은 오히려 공정하지 않다. 이런 네. 문제 제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차제에 이렇게 소위 소위 집단 이기주의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생기는 거를 또 다시 이 공적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의협과 정부 간에는 이미 합의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후에 뭐 코로나가 이제 일정 정도 안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라는 결과까지가 됐고 전공의라든가 의대생들은 철회를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또 어떻게 마무리를 져야 그나마 좀 연착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 들으면서 좀 다음 주제로 좀 가볼까 하는데 김성환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정부하고 여당하고 의사협회는 원점 소위 재검토 재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측이 이 수도권 외에 이 지방에는 여전히 의사가 부족하고 또 공공의료의 여러 이제 핵심 인력인 의사 수가 부족하는 것 때문에 소위 지역 의사제를 통해서 지역의 공공보건 체계를 좀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네. 아예 지금 젊은 의사들은 그게 혹시라도 10년 복무 후에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소위 밥그릇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예 철회하라는 거잖아요. 없던 네. 일로 하라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자기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충분히 자기 입장에 대한 이 국민적 동의와 설득을 구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젊은 의사들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과도한 자기 이익이다.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그런 면에서 지금은 더 급한 게 코로나 일종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도록 하고 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소위 부족한 공공의료는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젊은 의사들도 조금 더 자기의 소위 이 자기 의사 집단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국민적 입장에서 문제를 봐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은 그 정부가 국가고시를 한번 연기했는데 네. 이게 의대생들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의대생들은 고시를 연기해서 다시 시험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다. 예. 이 제도 자체를 철회해달라. 이 정부의 이 사례 정책 자체 추진을 강행하는 걸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걸 철회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지. 예. 시험을 이번에 우리가 뭐 이렇게 보이콧했는데 기간을 늘려서 다시 보게 해달라는 요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정부가 한 일이고 정부가 한 거는 물론 이제 그 의대생들의 피해를 우려한 그런 것도 또 있지만은 네. 그 연기해놓고 나서 그 연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기해서 벌어놓은 시간 동안에 이 학생들과 대화를 했어야 되거든요. 학생들과의 대화가 또 있어야 된다. 학생들이 요구한 게 연기가 아니었고 이 사례정책 철회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화를 해서 거기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네. 연기만 해놓고 며칠 더 줄 테니까 다시 지원해라 이렇게만 해놓고 문제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이 제도 자체가 의료계들이 학생들과 또 의사들이 알고 있는 이 그 의료 서비스의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해결하는 대안이 아니다. 부작용만 낳지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고 해도 이 묵은 그 과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그 의료 수급의 문제가 단지 뭐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런 그 의료 인력의 배분의 문제, 네. 또 수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는 걸 전부터 이야기해 왔는데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안 내놓고 그냥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 안 되는 의대 정원이나 의사 수 늘리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네.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야 되거든요. 듣고서 국민 입장에서 또 의사들 입장에서 또 정부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해온 이 문제의 이제 실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안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고 그러는데 정부의 태도를 보면 나중에 코로나 사태 이게 정리되고 난 뒤에는 결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학생들은 강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정책을 그대로 할는지 네. 하게 된다면 내용은 또 그 의료계하고 제대로 이렇게 충분히 의사를 반영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할는지 이런 거에 대한 신뢰를 주는 조치가 알겠습니다. 빨리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의사 시험 추가 기회 줘야 된다에 대해서는 좀 저희 창을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이 있어서요.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지금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두 분과 다시 다른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53님은 의사 국가도시 고시 벌써 2번이나 연기했던 것 아닙니까? 본인들의 이익 때문에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파업을 했는데 본인들은 손해볼 수 없다? 이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최규현님은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추가 시험 실시하는 것은 특혜라고 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1748님은 더 기회 주는 것에 반대합니다.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의료계 관계자분들은 또 다른 생각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취자 의견들은 좀 이렇게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 정치화투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조혜진 의원께서는 선별 지급 결정에 이견은 없으시죠? 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당 자체도 예. 지난번 1차 지원 때부터 선별 지급 50% 지급해서 네.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100% 지급으로 갔는데 저희는 그때나 지금이나 선별 지급해야 된다는 게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네. 선별 지급이 결정이 되면 이거를 어느 정도 규모로 누구에게 언제까지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노력하면 추석 전에도 지급이 가능할 텐데요. 우선 저희가 2차 긴급 재난금이라는 용어, 네. 저는 이거는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올 초에 1, 2, 3차에 걸쳐서 재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1차 지원은 그야말로 당시에 피해를 직접적으로 본 분들에 대한 현재로 치자면 선별이고 일단 급한 사람들한테 우선 지원을 했고요. 네. 두 번째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었거든요. 또 3차 추경 때는 그 외에 기업이라든지 또 특수고용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3번에 걸쳐서 추경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일종의 4차 재난 관련한 코로나 관련한 추경이라고 봐야 하고 마치 1차, 2차니까 그 두 번째로 추경 때 지급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하고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네네. 보편으로 하는 게 좋냐 선별로 하는 게 좋냐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1, 2, 3차를 종합해 보면 실제로 피해가 많은 분들한테 훨씬 지원을 많이 했고 그 외에 이제 50%를 줄 거냐 70%를 줄 거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50으로 자르냐 네. 이러다 보니까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수 때문에 오는 오해가 없도록 좀 네.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뭐 정치권에서 다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1차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한 1차 때만 하더라도 예산들을 뭐 여기저기서 이제 좀 아껴 쓴다거나 좀 전용한다거나 이런 차원들이 좀 보였는데 이번에는 지금 7조 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다 전액 다 국고 지원이고 빚을 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예. 저희는 그 복지 지원에 대한 기본 입장이 네. 어려운 사람들, 피해자들, 또 소외계층들, 사회적 약자들, 네. 그런 또 경제적으로 이제 빈곤계층 이런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줘야 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수요 계층에게 주고 충분히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 복지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당에. 예, 그런 측면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줘야 된다는 입장, 지원해야 된다는 그리고 이제 충분히 도움이 되게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부터 계속 유지해 왔고 또 하나가 이제 재원의 문제. 이 국가 재정이나 예산의 이 그 상황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부분에다가 국가 채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가 채무 늘어나고 부채율 늘어나면은 국가 신용도 떨어지고 네. 그러면 전체 국가 경제 대외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비율을 상대적으로 더 낮춰서 거의 뭐 사수하다시피 이번 정부만이 아니고 지금 정부가 재정 지출 많이 하지만은 기재부 재정당국은 어떻게든 이 국가 부채율을 낮추려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합니다. 과거 네. 정부들은 더 했고 그게 선진국의 국가 부채율하고 우리 국가 부채율의 이 경제에 미치는 이 지수의 효과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불효불급한 데다가 재원 지출하는 건 줄이자는 거였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사태의 전망을 볼 때 어려운 계층 정말 숨 넘어가는 계층에게 이번 지원으로 끝나지 못하는 상황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드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되지만은 그 장담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여력을 비축을 해놔야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아이고 이제는 뭐 국간이 답이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럴 수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도 선별적으로 또 우리 이낙연 그 대표 표현대로 두텁게 그리고 빨리 지원해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인 거죠.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네, 뭐 취지가 유사하고요.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상반기에 1, 2, 3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반기에 들어서 상반기에 1차 추경과 비슷한 네 번째 추경은 그러니까 당시에도 예기치 않게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뭐 지역 경제라든지 고용 안정에서 급격하게 고용 유지가 어려워진 계층들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 네. 부분들에 집중 지원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광범위해지니까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소위 나라 국가는 이제 털털 털어서 전용도 하고 빚도 내고 해서 상반기 추경을 했는데 여전히 피해가 크니까 다시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만큼 일단 이렇게 긴급하게 할 것은 하고 그리고 또 추이를 봐서 우리가 꼭 필요하면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가 꼭 필요하면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악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이 전체가 아닐 수 있다. 다만 아직 2020년이 끝난 게 아니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또 여러 가지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지금 또 태풍이 올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 피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국가 운영 과정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건 지급하고 또 국민 경제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추이를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한 주제만 더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화투.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이 특혜 의혹 논란이 지금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특검으로 가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혜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특임 검사로 일단 할 수 있으면 네. 빨리 하라. 그리고 그게 이제 추 장관 측에서 반대해서 안 되면 국회가 스스로 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정쟁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이 뉴스가 국민들한테 화를 돋굴지언정 뭐 그렇게 위로가 되고 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 사건이 초기에 불거졌을 때 검찰이 수사 제대로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외압 넣지 말고 빨리 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가지고 이 조치를 끝내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네. 유무형의 압력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건 제대로 수사하던 검사는 뭐 검사장 승진 탈락돼가지고 옷 벗고 또 그 사건을 덮는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은 다 승진하고 네. 좋은 데 가고 또 그 사람들 또 다시 불러서 또 이제 수사 또 시키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수사는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8개월 끌어왔는데 예. 계속 끌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그게 여당에게 유리하냐 정부에 좋으냐 제가 볼 때 절대 안 좋습니다. 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있는 그대로 딱 그냥 규명하고 정리하고 결론 내리는 게 정부 여당에게도 저는 이익이지 그걸 계속 덮어두면은 계속 일파만파 그냥 속으로 골마갈 거예요. 그리고 네. 국민들이 엄청 화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자꾸 사건을 덮고 축소하고 또 외압을 넣고 하는 그런 그 태도를 빨리 버리고 또 여당에서 그걸 자꾸 비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빨리 검찰총장이 특임 검사 임명하게 해가지고 네. 노타치해서 딱 그냥 그 수사하게 만들든가 아니면은 특검을 하든가 어느 쪽이든 빨리 하는 게 서로가 좋다고 봅니다. 예. 여당에서 비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이 뭐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최근에서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사건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네. 비교적 내용이 간단합니다. 예. 아시겠지만 추 장관 아들이 이제 한쪽 무릎 수술 기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으면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그래도 당시에 당대표를 맡고 있어서 본인이 자원해서 군대를 갔고 그런데 예. 또 한쪽 무릎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술을 받지 않고 만약에 수술을 받은 것처럼 해서 실제로 무슨 황제 휴가를 갔다면 문제가 다르겠죠. 실제로 수술을 받았고 네. 그 수술 후유증 때문에 병가를 한 차례 연기했고 한 차례 더 연기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그건 규정상 안 맞다고 해서 그 후에 개인 휴가를 붙여서 썼고 네. 그러니까 그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체가 있었고 다만 그것이 당시에 소위 카츄샤였다는데 그 소위 주한미군에 종사하는 한국군 병사의 관련 규정에 절차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얘기거든요. 네네. 그런 문제라 제가 보기에도 이 문제는 아마 제가 뭐 추 장관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이게 실제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서 그랬던 것 같고 담당 변호사들도 적극적으로 최근에 얘기를 꺼내놓고 우리 국민들이 그 실체에 많이 접근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인이 보고받지 않고 빨리 검찰이 조속하게 수사해서 마무리 조사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보고 실제로 그것이 의혹이 크다고 하면 그 외에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실체가 있는 얘기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뻔히 압니다. 네. 저희가 보기에도 별 아닌 문제를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일종의 지금 추 장관이 하려고 하는 소위 검찰 개혁, 검언 유착에 대한 일종의 새로운 제도 그리고 공수처 등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이 여러 가지 특권층에 대한 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이 검찰 개혁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차원에서 이 문제는 빨리 그 자체로 해결하고 검찰 개혁도 검찰 개혁대로 진행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합니다. 두 분 모두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걸 빨리 좀 털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 다만 조혜진 의원께서는 현 검찰보다는 특임 검사를 임명을 해서 하는 쪽으로 풀자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김성환 의원께서는 지금 검찰에서도 빨리 이걸 좀 정리를 해라. 빨리 수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결정을 해라. 이런 입장이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끝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